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운전 중에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7시 한 4분 전 6시 56분이고요 조금 멀리 장례식장을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원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뭘 할까 해보다가 그냥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장례식은 저희 학교 선배님의 부친상입니다. 사실 이 선배님이랑은 그동안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는데 뭐 SNS 통해서 서로 안부들을 보곤 했죠. 안부를 나누었다기보단 안부를 보았다. 요즘은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을 다녀왔거든요. 저랑 상당히 친한 친구의 모친상이었고 제가 발인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상당히 피곤한 상태라 조의금만 보낼까 했었는데 그냥 조의금만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장례식에 대한 좀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생긴 계기는 당연히 제가 겪었던 장례식 때문이죠. 저는 10년 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이쪽에 상주 역할을 했었는데 상주 역할을 하다 보면은 좀 많은 게 낯설고 많은 게 신기하고 때로는 좀 많은 게 재밌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저희 아버님 죽음이 갑작스럽지 않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조금 차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에 대한 이런 인상을 갖게 된 걸 수 있습니다. 그때 2박 3일 동안 치러진 장례식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후로 장례식을 갈 때마다 뭔가 그때와 비교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곤 합니다. 장례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냥 처음부터 기억나는 대로 해보면은 그때는 제가 기자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날 인터뷰를 하고서 사무실에 돌아왔죠. 이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인터뷰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의사분들이 아버님이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랑 또 저희 누님이랑 다른 친척들이 오셔서 한 번씩 얼굴을 뵙고 손이라도 한번 마지막 쓰다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버지가 버티셨고 그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밤 11시 반인가 그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을 먼저 장례식장으로 거기 안치실에 모셔놓고 일단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12시 전에 혹은 10시와 12시 사이에 돌아가시게 될 때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일부러 이때 돌아가신 거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장례를 치러야 되는 하루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는 11시 반이라는 너무 애매한 시간이라 하루가 빠지면 좀 아쉽긴 하겠다 싶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아주 제대로 3일장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그리고서 집에 와서 어머니를 먼저 잠에 들게 했죠. 어머니가 참 우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계속 잠이 안 와서 아까 녹취를 풀었던 파일을 다시 꺼내놓고 그냥 인터뷰 기사를 썼어요. 그냥 기사를 마감을 다 해놓고 잠깐 눈 붙였다가 그냥 새벽에 나가서 다시 장례식장 갔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이제 길을 건너는데 그게 갑자기 기억나네요. 뒤에서 어떤 분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되게 나이 드신 남자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서 봤더니 요즘 그 매불쇼에 자주 나오시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님. 네. 원래 그 이재호 상임 고문이 그 정치적인 또 본거지가 은평구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항상 잠깐만요.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다행히 지금 신호가 뚫리긴 했는데 아무튼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그때만 해도
이재호 상임 고문님이 그 자전거를 타고 은평구 일대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지역구 활동을 하시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하필 그분이 저와 저의 어머니 뒤에서 인사를 하셨던 거죠. 누군지 알았지만 그냥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유명한 정치인이 인사한다고 해서 크게 뭐 반겨주거나 뭐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그날 장례가 시작이 됐죠. 여러 가지가 좀 되게 낯설었습니다. 상주의 역할은 무엇이냐. 상주는 당연히 장례식의 의장으로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상주의 역할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주의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는 사인이다. 사인할 게 진짜 많아요. 물론 옆에 형제들이 많고 그러면은 그 형제들과 나눠서 이 사인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누님이 한 분 있고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주로 사인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인이 뭐냐, 일단 오시는 손님들한테 대접해 드릴 어떤 음식들이 오면은 그거를 수령했다는 사인을 해줘야 돼요. 각종 근조 화환들, 화환이 올 때마다 이제 받았다는 수령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인이 은근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외에 갖가지 일에 어떤 컨펌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좀 흥미로웠던 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처음 조문을 하시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저한테는 그런 조문의 FM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이신 분은 보통 오셔서 칠 한 송이를 고인 영정 앞에 올리고 그리고 잠시 기도 또는 묵념을 한 후에 그 유가족과 상주와 잠시 목례를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근데 좀 전통적인 이제 방식은 향을 먼저 올린 다음에 절을 2번 하고 일어나서 아주 잠시의 묵념을 한 다음에 또 유가족 대표인 상주와 맞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서로 안부든 뭐 위로의 말씀이든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상주로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방식과 전통적인 방식이 뒤섞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조합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향을 피우고 절은 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꽃을 올리고 절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꽃도 올리고 향도 피워놓고 절하시는 분도 있고, 꽃을 올리고 향을 올렸는데 또 절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그 경우의 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히 제사나 뭐 장례식이나 이럴 때는 이런 전통적인 예법들을 많이 따진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FM과 달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 조문이라는 형식도 이제 다들 그런 FM에서 고집하지 않는 건 아닌가. 흔히 말하는 FM의 방식이 있으나 누구나 자기 편한 방식대로 한다, 그거였습니다. 꼭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이 그냥 현장에 놓여 있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만 해도 보통은 제가 친구의 부모님 장례식을 가서는 웬만하면은 저는 절로 조문을 하려고 해요. 친구의 부모면은 저도 평소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가시는 길에 절을 한다는 게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갔던 친구 집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향을 피울 수 있게 해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 맞춰서 꽃 올리고 잠시 그냥 저 혼자만의 기도를 하고, 제가 따로 종교가 있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문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처음 장례식장 갈 때 조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한번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죠. 아무래도 장례식은
여유가 없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자기가 조문하시고 싶은 방식으로 조문하시면 되고요. 다 자기만의 조문 형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의 하나 이슈가 아버님의 영정사진이었어요. 계곡 같은 곳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듯한, 그리고 입가에 약간 미소가 있는 저 사진이 아버지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셔가지고 저 영정사진에 약간씩 당황을 하셨어요. 꼭 물어보셨어요. 저 영정사진은 어떻게 저 사진을 가지고서 만들게 됐냐. 그때부터 제가 했던 얘기가 예, 저희 어머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영정사진 할 만한 사진을 이제 고르신 거예요. 아버님이 이왕이면 조금 더 밝은 모습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랑 두 분이서 어디 놀러 가셨을 때 어머니가 찍으셨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진을 찍은 것도 어머니고 그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쓴 것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영정사진은 어머니의 작품이 맞죠. 한 몇 년 후에 선배님의 또 부친상이 있어서 제가 조문을 하러 갔었거든요. 이제 며칠 후에 그 선배님이 이제 와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예전에 병진 씨 아버님의 영정 사진을 보고서 그때 그 사진이 굉장히 기억이 남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아버님을 모실 때도 우리 아버지의 영정 사진도 좀 그때처럼, 그 사진처럼 조금 밝은 모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저희 어머니의 작품이 또 다른 분에게 영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상당히 재밌었던, 그리고 좀 따뜻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영정사진입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장례식이 끝났고 이제 발인을 했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월남전 참전하셨던 그 경력이 있어서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국가유공자 뭐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 다 그 사당동에 있는 현충원으로 가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천 그 장호원에 있는 국립묘지나 대전에 있는 현충원 이쪽을 많이 가시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머니 작품이에요. 또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헬리콥터 한 대가 집 주변에 날아오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갔더니 정말 저쪽에 헬리콥터가 보였던 거죠. 바로 집 앞에 헬리콥터가 딱 착륙을 하더니 그 헬리콥터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머니한테 다가와서 자, 저기 같이 헬기를 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단은 영문을 모른 채 그 헬기를 타고 동네를 날아다니다가 잠에서 깨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꿈인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명박을 지지한 분은 아닌데 어쨌든 되게 높은 사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헬기를 타고 와서 나를 헬기를 태워줬다. 이건 너무 좋은 꿈인 거죠. 그래서 혹시나 현충원에 신청을 하면 혹시 이거 되지 않을까? 이 꿈의 기운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날 아침에 현충원으로 달려가셔서 신청을 해보셨습니다. 근데 정말 신청을 했더니 된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아주 기가 막힌 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아마 부모님 장례를 모실 때 이 운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친구들이 많은 분은 크게 걱정 안 하시겠지만 친구들이 많아도 사실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또 평일일 수도 있으니까 와서 같이 발인을 해주실 수 있는 친구까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 어떤 그 운구를 제 친구들이 몇 명 해줬고요. 거기에 학교 후배들이 같이 해서 그날 운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구를 함께 도와줬던 친구들은 이후에도 제가 그 친구의 또 다른 어떤 부모님 상이나 이럴 때 제가 직접 가서 운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 부모님의 운구에 참여했을 때는 별다른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좀 기분이 남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의 어떤 부모님 상이나 이럴 때 그렇게 꼭 운구를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친구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말로 하지 않는 끈끈함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제 친구의 관계가 또다시 형성된다라는, 그게 재밌는 부분이죠. 제가 일단은 지금 저도 이 길이 좀 초행길이라 일단은 좀 운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장례식이라는 게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그렇게 엄격하게 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엄격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렇게 가족을 잃은 친구나 지인에게도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이게 이 영상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일단 저는 운전에 집중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